안녕하세요. 부산시 약사회 미디어 컨텐츠 위원장 이양란 약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과연 경쟁력 있는 약사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숙명여대 약대에 계신 방준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시대인지. 저도 사실 겪어보지 않은 시대라서 함께 겪어나가는 과정에 한번 우리의 고민들을 상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스케어라는 개념 자체도 예전하고 지금이 많이 달라졌죠? 예, 19세기 때 보통 헬스케어가 라는 개념이 세워졌고 그때를 네. 1.0 버전. 1.0. 그리고 지금은 3.0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스테이지 3까지 네. 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바와 3.0. 같이 이제 뭐 건강 수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네네.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헬스케어는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의료 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이렇게 네네. 5가지 영역을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목표도 뚜렷하더라고요. 웰에이징, 웰빙, 안티에이징, 기타 등등. 안티에이징 네. 한때 많이 썼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웰빙이란 말이 저기 빠져 있죠. 그렇죠. 예, 네, 웰빙이란 웰빙은 말 많이 약간 썼는데. 정적인 거랑 개념적인 거고 좀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예. 웰에이징. 예, 맞습니다. 네, 웰리스. 저런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9988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하게가 건강하게 오래지 지팡이 짚고 100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헬스케어 3.0이 저 표에 보시는 네. 바와 같은 모습으로 건강 수명 시대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저 읽기 힘든 저런 표가 나와 있는데 네네. 저런 모습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헬스케어의 개념도 커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3.0인데 읽어보시면 다 지금 우리나라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딱 3.0에 해당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질환 예방, 그리고 관리, 그리고 이 IT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그렇죠. 네,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맞춤 치료제라는 용어도 좀 눈에 띄고, 네. 유헬스라는 건 뭐 유비쿼터스 네, 이걸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 그거죠. 네. 그 뭐 산업적으로도 성장의 잠재성이 저렇다고 하는데 그 녹색 점 보이세요? 저기 HT라고 네네. 써 있는데 헬스 테크놀로지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헬스 테크놀로지. IT, BT, NT 그러듯이 HT 그런데 네. HT 즉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성장기에 막 들어가고 있다. 결론은 뭘까요? 앞으로 많이 발전할 사회이다, 산업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앞으로 10년 동안에 전 세계 부가가치의 40%가 40%. HT에서 생긴다. 반도체가 아니다. 이 소리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진보 방향을 보니까요. 일단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가 옆에 보이시죠? 네. 의료 서비스와 제약 바이오 저 2가지 산업이 헬스케어 산업의 이제 그 맏형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 바이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개국가에 계신 선생님들은 의료 서비스 영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서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집을 잘 찾아가야 돼요. 네, 제약 헷갈려요. 바이오는 네. 그냥 바이오 벤처 제약 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의료 서비스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를 이끄는 그 큰 힘이 데이터와 AI라는 개념이고요. 방향성은 포피. 포피. 예, 그 저기 예측 예방, 개인화, 참여의 영문 앞자를 따서 P자라서요. 포피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네. 저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약국에 찾아오신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약국의 문턱을 넘어오시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우리 단골들의 건강 관리까지 이제는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IT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3.0 시대의 헬스케어의 개념에 IT 기술이 덧대어진 거다. 네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인데요. 네. 지향점이 ULS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은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할 점은 전 인류가 IT 헬스케어라고 저기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보실 것 딴 게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래 있죠. 빨간색.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죠? 개인 건강 기록, 퍼스널 헬스 레코드. 네. 예.
저게 핸드폰에 잡혀져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기술을 활용해서 헬스케어를 한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기타 IoT, 등등. 그게 사물 저런 인터넷. 것들이 네. 이제 보편화될 수 있는 건 지금 지향돼서 가고 있는 때니까 저건 뭐 한 5년 정도 뒤쯤에나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산업 육성을 위한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이제 선진국들은 헬스케어를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헬스케어를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은 의학, 약학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의 이런 IT화 시대에 우리 약사님들은 어떻게 이 변화상을 먼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여야 되니까요. 지금은 헬스케어 신약 개발, 의료기기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집중을 하는 걸로 어느 나라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표에 네. 가운데 보시면요. 현재 모습에서 헬스케어 신약 개발, 의료기기 세 영역에 빅데이터와 AI와 사물 인터넷이 융합되는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덧대어지니까 맞춤형, 개인 맞춤형, 로봇, 의료기기 네. 이런 말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좀 눈에 띄어요. 네. 우리 약사의 지향점, 그리고 약학의 지향점, 약국의 지향점. 네, 전 제가 만든 네. 이론인데요. 아, 네. 궁금한데요. 어쨌든 헬스케어의 3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에서도 예방의학, 맞춤치료, 홈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저기 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네. 우리 약사님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저는 예방의학이다. 저 예방의학. 세 개는 정해진 거고요. 예, 약사들의 지향점은 예방의학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약학은 어디에다 놓고 공부와 학문이 발전돼야 되겠느냐? 저는 큰 틀이 맞춤 치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세 번째는 그럼 약국이 대비해야 될 시대는 뭐냐? 네. 홈케어의 시대에서 약국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거냐? 저는 그렇게 네. 봤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실 거죠? 예, 저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표현을 썼을까? 네. 자, 그럼 다음 장을 네. 보시면은 네네. 요게 이제 사례로 보이는 건 이미 다 아시죠? 뭐 네네. 수십 년 전부터 이제 그렇죠.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웬만한 약국에 아주 소형화된 ATC라고 하는 자동 네. 조제 분포기가 이제 다 네네. 들어와 있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건 상당히 크죠. 아. 저런 큰 사이즈의 것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자, 요즘에 핫한 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화상 투약기. 이걸 기기의 개념으로 보시면요. 약국과 약사 직능에 뭔가 흔들어 놓는 산들바람 또는 강한 태풍같이 들어오는 눈에 보이는 저는 기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약사의 행위인 조제 행위를 도와주는 자동화 기기. 근데 저거는 이제 투약과 어떤 그 법적인 면에 조금 깊게 들어왔어요. 화상 네, 투약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준비되지 네. 못한 네. 그런 네. 마음이 좀 들었고요. 좌측 상단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있죠. 네네. 우리 약국의 선생님들 많이 관심 갖고 또 하고 계시는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의 네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 네, 이번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AI라는 녀석이 딱 떴어요. 네. 뭐 왓슨. 나오다 네. 요즘에 왓슨이 집에 갔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왓슨 뭐 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하고 있대요? 왓슨이 한국어 배우고 있대요. 아, 정말요? 네. 와. 왓슨이 그러면 네, 한글 이름 지어줘야겠는데요? 샬라 하다 한국에 왔어요. 그래갖고 한국인 환자랑 대화가 네.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저런. 왓슨이 딥러닝을 한 그 소재는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을 해갖고 왔더니 네. 한국 환자가 온 상황하고 잘 맞지가 않더라는 걸 사실 확인을 했어요. 앞불사. 네. 예. 그래서 한국 환자의 의료 데이터와 기록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 한국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급하게 저런 말 나오죠. 뭐 기대모 왓슨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라고 하는데 변화는 우리가 가벼이 상대를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죠.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별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이제는 AI가 더 큰 발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고 그거 기억나세요? 의사들이 요즘에는 의학 교육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왓슨을 경험해 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AI랑은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면 의사 양성 교육에
AI와 함께 의술을 펼치는 의사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대요. 그게 뭔지를 모르면 찾아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6년제 약학교육에서는 아직까지도 임상 현장에서 AI와 함께 약물을 하는 약사를 위한 그 무엇인가의 아직 교과목이 좀 정립은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자기 진단 기반 영양제 추천 그런데요. 네. 약사들이 운동과 식이요법에 대한 학문적 깊이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 네. 우리 쪽 얘기로 조금 네. 들어와 보면요. 결국 AI라는 것이 뚝 떨어져 있는 게 ICT와 융합돼라는 건데 저거 들어보셨어요? 제3의 치료제라는 개념. 예,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이거 보고서 막 열이 올라왔어요. 밑에서 또 아. 꾸물꾸물 열이 올라오는데 디지털 테라피틱스 그랬더니 아. 저거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번역을 해서 신문지상들이나 이런저런 보고서에 뉴스에 많이 쓰여요. 저기까지는 제가 봐주겠어요. 봐주겠어요. 네, 디지털 치료제까지는. 네. 그런데 엘렉트로슈티컬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걸 전자약이라고 요즘에 번역해서 씁니다. 네. 근데 저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낯선데요? 전자약이 아니라 전자기장을 활용한 치료용 의료기기예요. 제가 놀란 거는 어느 약사나 약업계나 약사회에서도 저 문제에 대해서 용어를 좀 더 적확하게 씁시다라고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제가 놀란 건 우리나라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오는 연구과제에 전자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고쳐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큰 변화를 우리가 잠깐 놓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고령화 시대와 약국은 약사는 얼마나 상관성이 깊을까? 이 고령화에 굉장하게 기여할 수 있고 변화의 축이 데모테크라는 말을 갑자기 제가 드리고 싶어요. 데모테크 어려운데요, 이것도? 그 데모그래픽이라고 그래서 인구학적인이라는 네. 용어 할 때 데모그래픽이라는 용어에 테크놀로지가 네. 합해진 거예요. 저런 용어도 요즘에 쓰이는 용어예요. 네. 인구 변화에 따른 거기에 따른 기술. 그래서 요즘에 인구 노인 변화에 기술이라는 따른 말도 쓰입니다. 노인 기술. 예, 노인 기술이라는 용어도 사용이 되는데 결국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건강 관리 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좀 9988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든 기술의 총체예요. 네네. 이게 우리들에게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바라보는 약사님들에게 좀 시사점을 준다라고 봅니다. 네. 그것에 대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 디지털이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이 선생님 뭐가 기억나세요? 노인 시대의 기술? 어떤 게 딱 떠오르시나요? 보행을 편리하게 해드리고 아니면 간병 같은 것도 맞습니다.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나온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아, 보셔야 네네. 됩니다. 지금부터 네네. 이제 그 비밀의 열쇠를 채널 돌리지 마시랍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을 미래에 교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임박한 문제들을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봤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저런 내용들을 세 가지로 줄여본 겁니다. 네. 우리가 갑자기 수명이 늘어났어요. 10년이나 앞당겨진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수 시대가 빨리 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 나타난 그림이 저겁니다. 저는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제일 좌측 상단에 이게 먼저 나오는 그림이에요. 왼쪽 거부터.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거예요. 교육받고 인생 70년 시대. 그렇죠. 공부하고 직장 직선형으로. 생활하다가 여가 즐기다가 생을 마치시는 저렇게 뚜렷한 무지개떡이었어요. 네. 근데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인생 우리 80년 세대입니다. 시대. 예, 우리 세대로 들어오면서 교육받는 기간이 좀 더 길어졌죠. 그리고 일하는 기간이 조금 짧아졌나요? 줄어든 듯한데 여가가 끼어들고 장수 보너스라고 저게 장수 늘어난 보너스. 시간입니다. 네. 이거 보너스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네. 텐데. 네. 저게 이제 늘어난 시간을 느끼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네. 세 번째 우측 아래를 보시게 우측 아래. 되면은 이게 이제 늘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냐면요. 처음에는 인생 한 이모작, 60년 시대, 70년 시대, 80년, 90년인데 저게 예상치 못하는 사이에 수명은 늘어났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 또는 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교육의 시간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벌써 들어간 세대는
좌측 하단입니다. 뭐 화학 모르겠는데. 시간에 배웠나요? 뭐 스펙트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바코드 같기도 하죠. 네. 저게 뭐냐면은 흐린 회색이 교육받는 기간, 그 다음에 진한 회색이 일하는 기간, 붉은색이 여가를 즐기는 시간인데 저게 저런 식으로 짧게 순환 반복되는 패턴으로 바뀌는 게 장수 회색이 왜 이렇게 시대라는 많죠? 겁니다. 네. 근데 우리들의 마인드는 우측 상단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네. 똑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사회는 좌측 하단의 모습처럼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럼 볼까요? 네. 뉴 트렌드가 저렇게 바뀌었답니다. 네네. 남성 중심의 시대로 뭐 굉장히 길었다고 말하는 저 시대. 그러다가 여성 시대가 오나 하더니 갑자기 노인 시대로 시대로 들어가 바로.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젠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세대 간의 문제.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키워드가 저것들이에요. 제가 뽑은 디지털 키워드가 아니라 많은 자료들과 네. 뉴스와 관심사들을 모아보면 저 용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 디지털 리빙, 디지털 너싱, 네. 그리고 재택치료, 홈케어, 네. 원격 치료, 의료,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자, 공통 단어가 뭘까요?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라는 거예요. 네. 그럼 디지털화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있나 잠깐 한 번 더 네. 보실까요? 디지털 리빙은 저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게 무슨 그림인고 하니 집안에 CCTV서부터 위성 안테나 뭐 이 밤인데 저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공통된 컨텐츠를 막힘없이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코드화되는 형태로 집안의 가전기기와 통신기기들이 통합되는 프로토콜이 완성돼 있다는 겁니다. 저걸 한마디로 anytime, everywhere. everywhere. 언제 어디서고 우리는 디지털의 그 통제 내지는 향유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게 첫 번째. 그것까지는 네, 편리해요. 좋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 널싱. 돌봄이라는 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노령화 시대가 되면 돌봄. 많이 보던 애들인데요. 예, 어서 많이 보죠. 집안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거나 가끔 네. 보죠. 저같이 어이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죄를 데리고 장난을 쳤는데 하시는구나. 그 내용들을 모아서 그 통신사에서 그 빅데이터를 갖고 대답하는 반응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저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의 홈케어와 원격 진료와 약국이 가정으로 투사되는데 가장 첫 번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 스피커는 핸드폰에 무선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네. 진짜 anytime, everywhere예요. 네네. 그러니까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그걸 지금까지는 핸드폰에 문자 푸시 기능으로만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오늘 컨디션 어떠셨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AI가 혈압 뻔한 재셔야죠. 질문을 물어봅니다. 아, 네. 그러면 뻔한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복약 수능도 오늘의 신체 상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데이터를 모아요. 여기까지 해도 괜찮는데 저는 그 데이터가 약사나 의사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주치의학세 개념이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아주 우리 몸에 체험하기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이 바로 디지털 너싱 돌봄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핸드폰이 아니라 저거라는 거죠. 저게 1세대라고 제가 썼습니다. 네네. 퍼스트 제너레이션 AI 스피커인데 요즘에 저런 거 잘 안 쓰죠. 요즘에 이걸 쓸 겁니다. 이제는 스피커에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까지 네네. 같이 들어간 걸 AI 스피커라고 네네. 불러요. 그러니까 저기 나왔죠. 뭐뭐야 땡땡. 된장찌개 끓이는 레시피 알려줘. 네, 그러면 그렇죠.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입니다. 어떻게 말로 나오던 것이 이제는 쭉 글과 그림으로 나오면서 저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디스커스 사용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해서 많이 에러율이 나는 거예요. 천식 치료제. 그러면 이거 사용법 알려줘. 그러면은 얘가 칙칙 뿌리는 거나 네. 이거를 그림과 함께 말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저걸 제조하는 회사가 3년간 그 흡입기를 사용한 환자를 무작위로 뽑아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카메라로 찍었대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처방받으신 분의 50%가 잘못 사용하고 있더래요. 아, 네. 사용 잘못하신 분 너무 그러니까 많으세요.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 타액이 네. 묻어서 그 그렇죠. 구멍을 네, 막고 있고 맞습니다. 네. 이게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복약 지도를 어떻게 실용화시킬까? 근데 그걸 배우러 약국으로 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드려서 또 좀 힘들어요, 네. 사실. 네. 근데 그게 저런 AI 스피커. 근데 저게 화면이 작은 게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우리 집에는
꽤나 큰 TV 그렇죠, 이 수상기가 다 붙어 있기 모두 다, 때문에 네, 그것과 AI의 스피커가 연결되는 순간 연결하면. 그럼 우리는 큰 화면에서 네. 고객지도와 뭐 약사님 아바타가 나타나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재택치료 원격 진료는 이미 모든 기술적 부분은 확립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그 경계선을 넘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네. 기술적 상태는 이미 끝났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위한 통신사와 이런 헬스케어 회사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네. 아시죠? 약품에 대한 판매와 투약은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공동구매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외 직구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약배송이라는 이 이제 핫 이슈가 문제가 된 건데 실은 그거를 여러모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은 만들어져 있고 네. 다만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AI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 이제 우리나라의 예입니다. 네. 우리나라 통신사가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하죠. 독거자 노인분이 네네. 독거자가 집에 들어가면은 말 상대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맞습니다. 네. 우울증이 높아집니다. 네. 저게 의료적 효능은요, 오히려 약대나 의대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계열의 학문 영역에서 저걸 연구한 결과 모든 자료는 저 통신사가 제공을 했는데 저게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네. 행복감은 AI 스피커랑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더니 네. 독거 노인께서 행복감은 7% 향상, 고독감은 4% 감소. 안 했을 때보다. 예, 네. 어르신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되고 누군가랑 네. 그러면서 저런 자기 효능감, 행복감, 고독감은 감소되고 우울감이 상쇄되는 네. 일종의 디지털 돌봄이 구현됐다라는 것이죠. 네. 재택 치료라든가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람에 네네. 뭐 원튼 원치 않든 또뭐 너무 한시적으로 좋았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루어졌고요. 네. 저 같은 원격 의료의 보편화를 한 5년 정도 당겼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요, 뭐라고 느끼냐면요. 아, 그냥 학습이다. 집단 학습이 된 거다. 네네. 아, 이거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우리가 우려했던 사건도 보니까 생각보다 적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요 더 적게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 네. 그다음에 어디 배송사가 했던 우유 하나 갖다 줘서 했더니 30분 만에 내 집 앞에까지 네. 우유를 밤에 갖다가 주더라. 네. 이거를 경험해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코로나 시대에. 그 이후에 내가 왜 꼭 의료를 주말에 야간에 불편해야 되지? 비 오는데 병원 가기는 가야 되는 싫다.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우리 근처에 가까이 왔다는 걸 느낀 거죠. 이거는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사례차 한 겁니다. 네. 저 오른쪽 아래가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네. 있는 또 한 네. 개 업체이죠. 네. 저게 한때 저렇게 그렇죠. 예, 지하철 광고까지 네, 했었어요. 했었죠. 네. 네네네.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요. 이제 필팩이라고 그래갖고 저 아마존의 계열사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약 배달해요. 그래요? 네. 택시. 예, 택시는 회사. 오토바이 우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 우버가 택배. 우리로 말하면 그냥 택배죠. 택배 아저씨. 우리랑은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저게 전 옳다 그타의 가치 판단은 아니라 현실의 문제. 기술이 현재의 저기까지 기술. 왔고 일부 소비자들이 저거의 편의성과 또 확산을 원할 수도 있는데 그거 네. 아까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헬스케어를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헬스케어를 의료 산업이라고 했듯이 헬스케어가 산업으로 가니까 정부는 헬스케어를 IT와 영합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의사 선생님들과 약사 선생님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정상적인 행위가 약사법과 의료법이 규제로 보이는 거예요. 독점 산업. 그러니까 뭐 규제 샌드박스 어쩌고 저쩌고 한 말은 IT 융합 서비스 산업의 약사 의사가 마치 걸림돌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현행 약사법, 현행 의료법을 조금 이렇게 건너뛰는 형태의 자꾸 시도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게 되는 게 의사 약사 선생님들 더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 약사로서 약사 직능도 지키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는 뭐 보람 있는 직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일선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이 뭘 준비를 해야 앞으로 이런 시대를 네. 대비를 할 수 있을 건지 네. 2부에서 네. 다음 시간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 네, 예, 채널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